레벨리오 전투는 진격의 거인 연표로 854년에 에렌 예거와 동료들과 마레에 잠입하면서 빌리 타이버가 에르디아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알린 축제의 밤에 레벨리오 수용구를 기습 공격한 사건이다. 파라디섬에서 나온 에르디아국이 처음으로 먼저 공격을 감행한 전투로서 여기서 대부분의 마레 수뇌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전세계를 상대로 간접적인 선전포고를 날린 계기이기도 했다. 마레는 851년 파라디섬 조사선단 사건 이후로 에르디아국의 과격한 군사행동과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 853년에 회의를 개최하여 에르디아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으며 이와 같은 마레의 경고는 에르디아의 레벨리오 기습이라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마레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택한 에렌 예거는 마레와 중동연합의 전쟁에 마레 병사로 위장한 뒤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습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보냈다. 이 전투에서 양국의 결과물은 서로 상반되는데 마레는 에렌 예거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빌리 타이버와 대부분의 수뇌부 그리고 뒤늦게 육상하려던 마레 해군 3만가량이 전부 전멸했고 수용소에 놀러온 민간인과 각국의 인사들도 다치거나 사망하였으며 전투의 능력을 빼앗기게 된다. 반면 에르디아국은 기습작전에 성공하여 짐승 거인을 생포하고 나머지 거인들을 리타이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옐레나와 오니앙코폰 그리고 반마레파 의용군과 접촉을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고 조사병단은 이때부터 기술과 군수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게 된다. 또한 마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데 특히 옐레나가 당시 마레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 전투를 제외한 거인의 정체, 육군과 해군의 군사력 차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전달했다. 여기에 1년 동안 혼자 잠입했던 에렌이 지크와 내통하여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세계 인사들을 상대로 큰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장 최적의 공격 시간을 편지로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날아온 에렌의 편지에 조사병단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에렌을 구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지원하게 된다. 마레는 850년 시조 탈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바로 이어진 중동연합과의 전쟁 때문에 파라디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간간히 조사선단만 파견했는데 이는 동태만 살펴보는 의미였을 뿐 전략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32척이나 되는 배가 상실되었고 에르디아와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4년에 걸친 전쟁을 끝낸 뒤에 다시 파라디섬을 공격하는 작전에 착수한다. 특히 여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타이버 가문이 바깥으로 나와 노후화된 것을 해체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군부를 마가테에게 넘긴다. 게다가 보고에 의해 첩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축제 당일 저녁부터 레벨리오 수용구 광장 주변에 육군을 분주하게 배치시켰다. 또한 마레 군부는 육군 전사들을 수용구 안쪽에 배치시키지만 에렌이 라이너를 빼돌리고 포르코, 피크, 지크는 옐레나가 빼돌려 안쪽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빌리 타이버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빌리 타이버의 무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든 준비를 마친 에렌 예거는 지하실에서 거인화가 되어 무대를 급습했고 그 무대에서 빌리 타이버를 잡아먹은 뒤에 마레 수뇌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몸을 내던져 광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이를 지켜보던 라라 타이버가 전투의 거인으로 변신해서 응수하고 이때 마가트는 에렌 예거가 독자적으로 공격했다는 생각에 전투의 거인을 도와 그를 포획하려 하는데 뒤늦게 등장한 조사병단이 에렌을 도우면서 다시 상황은 급격하게 에르디아 쪽으로 기울어진다. 수용구를 폐쇄시켜 여기서 승부를 보려던 마가트는 흩어진 병력을 집결시켰고 이때 동원된 인원들은 육군 1개의 사단과 해군 3만 명이 있는 함대들이었다. 당시 마레군은 조사병단이 거리를 활보하여 휘젓고 있음에도 반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조사병단의 움직임이 기민하고 준비된 전략을 토대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때 에르디아군은 민간인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작전을 기획했지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 민간인들까지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분위기에서 전태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능력을 흡수하려 하는데 빠져나온 턱거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역으로 수세에 내몰리지만 리바이의 등장으로 에렌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로 손을 뻗으면 찌를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양측의 병사장과 전사장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레벨리오 전투에 막을 올린다. 거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조사병단은 배후를 노려보지만 뒤에 있던 다른 거인의 지원 때문에 은원패하기 바빴고 앞에서는 짐승의 공격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진격은 전투의 수정체에 집중하고 있어서 에르디아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마레는 바깥쪽부터 봉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마레 해군이 착항을 시도할 때 근처 작은 어선에 있던 아르민 알레르토의 거인화로 주변 일대가 전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른다. 핵폭발과도 같은 파괴력은 멀리 있던 레벨리오 수용구 근처까지 거리가 닿으면서 에르디아에겐 희망을, 마레에겐 절망을 남겼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병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짐승 거인의 배후를 지키던 두 거인 중 턱 거인을 미카사가 상대할 때 리바이는 차력 거인의 눈을 피해 짐승 거인을 마레군이 보는 앞에서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거목이 쓰러진 마레는 사기를 잃었으며 속수무책으로 공격해오는 조사병단이 차력 거인의 판처대까지 무력화시켜 전투 요원은 달랑 턱
턱거인 하나뿐이었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각 경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비행선까지 날아와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이 시원찮은 전투였다. 게다가 비행선을 공격하려던 턱거인마저도 호전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역으로 붙잡히면서 전투의 수정체를 깨는 도구가 돼버린다. 그렇게 전투의 능력이 에렌에게 들어갔을 때 당시 전투에서 빠져있었던 라이너가 뒤늦게 등장해서 에렌을 저지하려 하지만 포르코를 구한 것이 최선이었고, 전투에서 볼일이 끝난 에렌은 미카사와 함께 비행선으로 퇴각하며 에르디아는 일방적인 승리라며 자축하지만 사샤 브라우스가 비행선에 몰래 잠입한 가비에게 피격당하며 이 전투는 종료된다. 마레와 에르디아 간의 거인 보유 개수가 역전되어 마레는 국력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각국의 인사들이 죽은 것과 더불어 민간인의 피해를 입었기에 이후 파라디섬 상륙 작전으로 전투를 이어나갔다. 물론 에르디아는 전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샤 브라우스의 죽음과 더불어 선전포고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크의 계획에 동조한 에렌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런 에렌의 행동을 지지하는 예거파가 등장하여 안 그래도 좁아터진 섬에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레벨리오 전투는 에르디아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행한 기습작전이었으며 전술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으나 증오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파라디섬 상륙작전, 더 나아가 땅울림, 천지전 등 전 세계를 전쟁에서 해방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